올해 25살 김희진 씨. 그녀는 매일 편의점에 들릅니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심 끝에 고른 건 고작 우유 하나. 소비자가 1,500원짜리 우유가 요즘 희진 씨의 저녁 식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하세요? 네네. 싸니까 여기서 많이 먹죠. 하루에 몇 끼 드시는 거예요? 이거까지 포함하면 2끼? 2끼? 네, 이거 한 번 먹고 그다음 회사 가서 한 번 먹고. 그럼 하루 식비로 쓰는 게 지금 보통 2,000원 안쪽으로. 보통 2,000원 안쪽으로 써요? 네네. 희진 씨가 식비마저 아끼며 돈을 절약하는 이유는 대학 시절 받은 대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편이 넉넉지 못했다는 희진 씨네. 희진 씨는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용돈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좋지 못했어요, 네. 부모님도 힘들게 일하시고 그러니까 더 못 달라고 했던 것 같고 모자랐죠, 항상. 항상 매달마다 모자랐죠. 월세도 나가야 되고 공과금도 나가야 되고 핸드폰비도 나가야 되고 제일 많이 드는 게 식비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 초 되면 교재비 들고. 대학교 2학년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그녀의 통장 잔고는 0원. 당장 교재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불법 대출 브로커. 브로커는 돈이 절실했던 희진 씨에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좀 알려달래요. 왜 그러냐니까 대출 받으려면 일단 너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지 한다. 그래야지 월급이 찍혀 있어야 된다. 계좌번호 알려주고 돈이 입금 들어왔어요, 저한테. 마치 희진 씨가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취업을 한 것처럼 꾸몄다는 브로커. 당시 희진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55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브로커가 월급 명목으로 보낸 돈입니다. 이후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돼 희진 씨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무려 5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브로커가 대출 수수료로 챙긴 돈입니다. 이후 3년 동안 희진 씨는 매달 약 23만 원씩 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출 받고 나서는 택배 뛰러 가던가 아니면 알바 대타를 하던가 네, 그런 식으로 메꿨죠, 저는. 애들한테 그냥 다이어트 해 하면서 마트 가면 큰 시리얼 있잖아요, 싼 거. 그거 조금씩 소분해갖고 우유는 싸니까 그거 하나에 같이 이렇게 타먹고 그랬죠. 불법 대출이란 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빚쟁이가 된 후였다는 희진 씨. 브로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이미 잠적한 브로커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 그가 희진 씨를 취업한 것으로 꾸몄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당시 브로커가 보내준 해당 업체 사진을 근거로 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소지엔 휴대전화 판매점이 없었습니다. 여기 골목에 네. 혹시 예전에 핸드폰 가게 있었어요? 핸드폰 가게요? 예, 핸드폰이라고.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근처에 휴대폰 파는 데가 원래 있었어요? 휴대폰. 저기가 휴대폰 가게였었다나? 그런 거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편의점도 했었고 예. 휴대폰 가게였었다나? 2년 전 휴대전화 판매점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다른 가게가 생겼다는 것. 해당 가게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혹시 예전에 여기 있는 자리가 혹시 핸드폰 가게였어요? 네. 핸드폰 가게 하던 분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어디로 갔는지까지는 모르죠. 그분 좀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시죠? 글쎄요. 저도 연락처는 모르죠. 일단 한 대는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진 브로커. 대출 상환일은 고작 20일 남았습니다. 이제 곧 3월 2일이면 만기가 되는데 그것도 지나면 또 이제 제가 실용불량자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잘 모르겠고
네, 신용불량자 되면 이제 직장도 못 구할 텐데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죠. 계속 맨날. 네, 그 생각밖에 안 되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동안 희진 씨가 낸 이자만 무려 800여만 원. 조금씩 원금도 갚았지만 아직도 760만 원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공장으로 출근하는 희진 씨. 지난해 대학을 졸업했지만 당장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미래가 안정적인 일자리는 포기했습니다. 대출 이런 거 없었으면 바로 지금 동기들처럼 바로 했을 텐데 그걸 하면 그 3년 안에 돈을 못 갚으니까 빨리 갚을 수 있는 게 뭐 물류센터나 아니면 공장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공장을 갔죠. 그 친구들 보면 좀 부럽지 않아요? 많이 부럽죠. 예, 다니고 뭐 자기들끼리 일 얘기할 때는 막 저는 공장 다니는데 그럴 때 부럽죠. 불법 대출로 지게 된 빚은 그녀에게서 청춘의 꿈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희진 씨가 받은 것은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가 마치 의뢰인이 취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합니다. 대출금이 나오면 브로커가 그중 30에서 50%를 수수료로 챙깁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는 건 의뢰인의 몫입니다. 명백한 불법 대출이지만 인터넷상에선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직자, 대학생 등 시중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작업 대출 브로커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네, 저 보고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6살이요. 26이시고 본인 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저 6등급이거든요. 100만 원만 해가지고 급전을 아, 받았어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부터 가능한 건가요? 저희는 출발이 1,500이에요. 고액 대출을 유도하는 브로커. 우리가 통화한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직장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큰 소리칩니다. 무직인데 예. 무직자여도 가능한가요? 무직을 저희가 서류를 씌우는 겁니다. 사업자를 씌우던가 직장인을 씌우던가 저희가 씌웁니다. 그게 작업이에요. 따로 뭐 문제되는 거는 없나요? 저희가 불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 걸려도 합법으로 합니다. 저희. 근데 지금 테니스가 되게 좋은 게 우선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직장 들어갈 나이잖아요. 갑자기 40몇 살인데 전 이제 신입사원 직원이 됐어 이런 거짓말 같잖아요. 26살이고 취직할 때 됐는데 우린 취직이 됐어. 세금도 잘 내고 그러면 VIP 바로 등급이 올라가고 1금융권 2금융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데는 다 뽑아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은행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 거 알아서 빼먹어야지. 친구랑 같이 가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친구들랑 둘이 같이 하시면 더 좋죠. 저희가 이제 사업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두 분 다 내 직원으로 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두 분이 하면은 거의 한 1억 원 그냥 넘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이 창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커피숍 같은 거 하나 차리면 괜찮죠. 우리는 한 작업 대출 업체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꽤나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차 비상 깜빡이 켜 있잖아요. 예. 빨리 타세요. 당일 작업 대출을 약속한 해당 업체. 제작진이 차에 오르자마자 동사무소에 가야 한다며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동사무소에서요? 어떤 서류요? 주민등록 등본하고 원초본하고 가입하고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요. 네. 그 서류만 떼우시면 돼요. 네. 일사천리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하게 한 후 차량이 멈춘 곳은 뜻밖에도 사무실이 아닌 도시 외곽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걸까? 제작진이 안내된 방에는 작업 대출 상담실장이라는 남자가 먼저 온 20대 여성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작업대주잖아요. 네. 나이대로 무직이잖아요.
저 보시면. 통장에 걸려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서 근데 수수료가 얼마나? 1,000만 원 뽑으면 집에 가져가면 되고 우리 사면 되고 1억 뽑으면 직접 가져가면 되고 1,000만 원. 오전 9시부터 작업 대출을 진행했다는 20대 여성. 상담실장은 은행에서 전화가 올 경우 해야 할 말까지 알려줍니다. 전화 오고 받으면 되잖아요. 전화 오고 받아갖고 딴 거 안 물어보면 맞아요 못해요. 다른 거 물어보면 사업자 얼마 됐어 2년이에요. 다른 거 물어보면 운전 중이니까 막히는 거잖아요. 그걸 지는 거 센스 거. 안 물어봐요. 마침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노름을 하고 싶고 받아봐. 안 돼요. 신용대출을 하는 거고요. 사람한테 전화하신다고요? 언제 오는지는 혹시 아직 모르는 거죠? 또 빠르시면 좋겠네요. 그냥 지금 저도 바쁜 부분이라서. 네. 직장인이라고 물어보더라고. 사대보험 들어가냐, 3개월 이상 했냐, 사대보험 들어가냐, 그거 물어보죠, 갑자기. 그래서 그냥 일단은 바쁘니까 일단 잠깐내가 전화 주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는 내내 상담실장의 전화는 쉬지 않고 울립니다. 그는 작업 대출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며 자랑까지 합니다. 오늘 방금 또 받아준다니까요. 우리는 전화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은 다 전화를 보냈어요. 오늘 다 따로 싹 전화해놓거든요. 왜 또 받으러 와요? 이런 것 같은 거. 제가 이 CCTV 있는데 모텔 이런 거 안 할겠지. 그럼 차가 얼마까지? 강의는 힘들어요. 강의는 많이 나와봤자 1,500. 그러면은 좀 큰 금액도 가능한가요? 큰 금액은 기간이 걸려요. 얼마나? 최소 3개월, 6개월이 걸려요. 400원도 찍고 해야 하니까. 제가 이빨 뽑아놓은 사람은 친구가 2조 5천까지 뽑아놨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출 서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용 등급을 올려드릴게요. 인터넷상에는 돈이 절실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처럼 달콤한 문구로 유혹하는 각종 불법 대출업자들이 판을 칩니다. 실제 추정 60분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저신용 등급의 무직인데도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불과 2분 만에 도와드리겠다. 수수료 걱정 말고 연락 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들은 대출 원금의 최대 70%가량의 수수료를 받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의 대출을 알선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불법 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 역시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